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채널에 장미 언니가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민이 채널에 출연해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감정이 살짝 격앙되어 있어요. 왜요? 사실 미니 씨가 평소에 이런 톤은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 지금 실제 턴이랑 영상 찍을 때 턴이랑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조금 확실히 다운되어 있으면 좀 맞아요. 네, 편집할 때도 그렇고 또 완성된 영상도 보니까 확실히 좀 밝아야 되겠다. 아, 맞아요. 저도 또 이제, 평소에 조금 기분이 다운돼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영상이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했죠. 이거 촬영하는 분들이 이 톤이 장난 아니구나. 이 정도의 그 텐션을 올리려면 어느 만큼 열심히 촬영해야 되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때 언니 좀 이제 초청해다가 좀 얘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때 언니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드디어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언니랑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그 탈북 스토리를 제가 여러 번 듣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무조건 가자. 언니가 막 적극 이제. 네, 아슬아슬했죠. 하마터면 못 올 뻔했습니다, 여러 번. 그쵸. 코로나 딱 직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오빠가 조금만 늦게 결정을 내렸더라면 아마 지금도 북한에서 그러고 있겠죠. 그쵸.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언제 더 막막해졌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네, 진짜 그때 아니었으면은 못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니랑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언니를 알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야,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오빠한테 지금도 얘기하는 게 진짜 운명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때 오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역사에는 뭐 했었더라면 이런 말은 없대요. 네. 뭐 그 사람이 죽지 않았더라면 뭐 나폴레옹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만약 나폴레옹이 승리했더라면 역사에는 그런 했더라면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만일 조금만 늦게 결정을 했더라면 얼케가 늦게 전화를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그런 얘기도 정말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게 정말 궁금한데 그때 왜 그렇게까지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 하고 싶었는지. 왜 오빠도 이제 막 적극 푸시하고 막 그러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네. 돈 한 푼 지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저희를 엄격하게 키우셨고 학교 그리고 공부 학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없었어요. 영화도 아마 못 봤을걸요. 북한 영화도 못 봤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딱 갔는데 엄마가 그때부터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성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낙제를 맞아도 엄마가 뭐라고 안 하고 내가 뭐 무슨 짓을 하거든 엄마가 아예 상관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서부터 이게 조금씩 한류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오빠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줬거든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본 게 선녀와 사기꾼이에요. 저도 봤어요. 봤어요? 안재용 나오는 거. 맞아요. 진짜 거기서 제일 명대사 나오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니,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대사까지 기억하는 수준은 어때요? 아니, 미니 씨 머리 너무 좋네요. 아니, 그게 언제 때 대사를 기억하고 너무 있어요? 남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선녀 사기꾼을 봤는데, 사기꾼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협잡꾼. 근데 사기꾼이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그때 와, 사기꾼이 입장에서 그 드라마를 시청하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완전 한류에 빠졌죠. 한류와 사랑을 하게 됐죠. 그걸 시작으로 이제 좀. 그 다음에 내가 본 게 진짜 웃기게도 내가 멋진 영화를 많이 봤는데 두 번째로 봤던 영화가 태왕사신기였어요. 배영준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제가 그 드라마에 푹 빠졌던 거예요. 그때 그 고려시나 전설이 막 나오면서 뭐 백령, 주자 그리고 현모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신화적인 요소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시나리오가 쭉 씌워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단군에 대한 걸 다른 드라마? 단군이 아니고
땅을 넓혀간 왕 있잖아요. 아, 장수왕 아버지 광개토왕. 광개토왕에 대한 거예요? 갑자기 장수왕 아버지로 나오네. 광개토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오.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성향상 네. 이게 로맨틱한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좀 더 스릴 있고 좀 더 극적인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취향하고 너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결심을 했죠. 아, 이제부터 내 인생에 한류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 운명을 직감했죠. 나는 얘랑 앞으로 쭉 갈 거다. 얘 없이는 못 산다. 얘 없이는 못 산다. 진짜 그럴 정도가 됐죠. 왜냐면 영화가 아니면 따로 즐길 거리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즐길 거리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쵸. 저희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서대라고 하거든요. 학과를. 네. 한 개 학과를 서대라고 해요. 서대를 다니러 이루어지는데 여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외로웠단 말이에요. 이과이니까 더 그랬나? 맞아요. 네. 유일하게 내 친구가 되어준 무언가가 바로 한류였어요. 그렇구나. 사실 오빠랑 같은 집에서 제가 반자가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빠는 뭐 자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빠 얼굴을 같은 집에 살아도 거의 못 봐요. 우린 또 뭐 방이 각자 뭐 다르고 여러 개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냥 오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활 공간이 아예 안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외로웠는데 그때 정말 한류가 든든한 친구가 되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한번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나한테 커지기 시작했죠.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막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영화의 뭐 주인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생각을 하네? 드라마를 보면서 마지막에 봤던 드라마가 펀치하고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인데 미스터 선샤인을 보셨다고요? 네, 거기는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지금의 조선이 그 옛날의 조선이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점점 드라마를 많이 보면 이제 스토리가 뻔해요. 사랑 스토리는 뻔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한테 많은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시는 계속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기서 보는 라푼젤이라든지 겨울왕국이라든지 북한은 겨울왕국이 얼음공주거든요. 그리고 라푼젤이 라판젤이에요. 네, 라푼젤은 저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빙하기 아이스 에이지를 뭐라고 해요? 북한은 빙하기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어요. 제가 많이 접하면서 이 나라를 뜨고 싶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간절했어요. 그런 것들이 막 쌓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몰랐지만 커서 보니까 사회가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르치던 그런 사회가 아니구나. 정말 괴리감이 많더라고요. 또 주변에 뭐 탈북했다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계셨는데? 중국까지 갔다가 한국까지는 못 가고 중국에 갔다가 잡혀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어디 그 동네예요? 동네에 있었어요. 한두 명이 있었어요. 진짜요? 있었어요. 그래서 총진에는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네네. 또 제 주변에도 사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 친구들을 데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탈북했니? 어쩌다가 잡혔니? 굉장히 그 호기심이 충천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데려오면 간식을 사준다, 밥을 해먹인다 이러면서 내가 열심히 지금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청취하고 있죠. 이 친구들이 얘기를. 엄마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는 그렇게 바깥 세상에 보고 싶냐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우리 집이 가난했으면 내가 벌써 외국에 나가서 중국에 나가서 세상을 봤을 거 아니냐. 집이 왜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그때는 난 진짜 너무 속상하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계속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이 엄청나게 컸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결혼식 정년기에 들었었는데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제 나이가 탈북할 때 나이가 29살이었어요. 그때면 다 결혼하고 다 결혼하죠.
근데 그쵸. 저희 대학교 때 친구들은 사실 결혼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웃기는 게 어. 뭐냐면 북한도 점점 결혼 정년기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고 네. 고등학교 때 지방 친구들은 결혼을 다 했는데 평양에서 대학 공부를 같이 한 친구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이야.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막 전화하면서 야 시집가면 고생이다. 우리 어떻게든 오. 정보하자. 좀 더 천천히 버티다가 나중에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결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결혼하면 내 삶이 없어지고 자식을 위한 삶, 남편을 네. 위한 삶이 네. 바뀌잖아요. 네.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주변에서 장미를 너무 공주처럼 키운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험한 일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결혼하면 어차피 고생을 할 건데 엄마 네. 품속에 있을 때만이라도 얘가 공주 대접을 받아야지. 아이고, 그런 부모들이 많죠, 북한에.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정말 저한테 험한 일 하나 안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너 천천히 갈 거면 천천히 가라 막 엄마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29살이 되니까 엄마가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너 시집 언제 갈 거니? 하면서 슬슬 이제. 슬슬 엄마가 발동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느긋하게 그래 천천히 가 그래 험한 일 하지 마 괜찮아 아직은 괜찮다. 엄마가 다 보호해 줄게 이러더니 제가 결혼 정년기가 지금 지나니까 엄마가 불안해서 너 좀 여기 앉아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거냐 그러면서 엄마가 열심히 네. 소개도 시켜줬어요. 이 남자는 어떠니 저 남자는 어떠니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이제는 드디어 내 인생의 그 젊음이라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겠구나. 이제는 결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때 마침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오빠는 안 간대요. 막 속상하죠. 그쵸. 지금이 기회인데. 너무 속상하죠. 예, 인생에 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기회인데 이거를 딱 잡아야 되는데 우리 오빠는 잡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오빠한테 말을 했죠. 우리가 지금이 아니면 오빠 한국 절대 못 간다. 오빠도 싱글이고 나도 싱글이다. 우리가 싱글이라서 가능한 거지. 네. 우리가 결혼을 했다. 한 명이라도 결혼을 했다. 그러면 우리 절대 한국 갈 수 없다. 지금이 기회다. 천재 일위의 기회다. 잡아야 된다. 막 이러니까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한국이라는 사회도 만만치가 않아. 거기가 자본주의 사회야. 양육강식, 독자 생존의 사회인데 너 그 사회가 만만할 것 같니? 그리고 우리 거기 가면 거지야. 우리 여기랑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집, 건물, 무슨 그거를 다 현금화해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짧은 그쵸, 시간 네. 동안에 벌써 집을 팔고 건물 팔고 이러면 다 소문이 나요. 나고. 북한에는 그 스파이가 있잖아요. 네. 우리 고지야. 너 가서 어떻게 할 거니? 내가 그랬어요. 우리 북한에서 이만큼 살았다. 우리 한국 가서 못 살 것 같냐? 근데 말씀 중에 그런데 북한에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 있었어요. 이야. 아니 건물을 포기하고 오신다고요? 그거 다 포기하고 와. 왔죠.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돈을 낳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벌써 그래서 자본주의 그 시스템을 참. 네. 맞죠. 자본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 놨죠. 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야 우리 그럼 게임하러 갈까? 그럼 오빠랑 같이 게임하러 가서 게임하다가 오고 그래서 굉장히 무료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네. 그리고 오빠도 싱글이었고 나도 싱글이었고 원래 결혼하기 전이랑 후랑 이 삶이 확 바뀌잖아요. 네. 결혼하기 전이면 어찌 보면 애들인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도 없어. 그냥 놀면 되는 거예요. 막 무료한 생활이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아니면 우리가 한국 못 간다. 결정을 해라. 그리고 오빠한테 말했어요. 나는 비행기 한 번 못 타봤다. 오빠는 그래도 그 중국 간다가 비행기 타보지 않았냐. 내 일생에 발자취는 못 남겨도 내가 비행기 한 번은 타봐야지 않겠냐. 그러면서
오빠한테 나 진짜 그거 타고 싶다고, 비행기 타고 싶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나 결혼 할 거면 하교랑 할까 이러면서. 오, 화교. 하교하고 결혼하면 중국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엄마가 그랬어요. 야, 중국 가겠다고. 하교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공부도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머리가 빈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야, 어느 만큼 멋있는지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한번 가겠다고, 머리 텅텅 빈 사람이랑도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빨간물, 노란물 들더니 애가 머리가 이상해진다고, 네, 막 뭐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던 찰나에, 정말 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갈 준비가 네. 다 되어 있는 상황에. 몸은 꿈에서는 갔죠. 그러니까 열대 이미 이제 번도 갔지. 마음도 마음은 있고. 갔지. 근데 몸은 못 가는 그런 상황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야. 오빠를 설득시켜서 우리가 온 거죠.